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5주간의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내는 극적인 반등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과 중요한 물가 테스트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수가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한번 같이 가늠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반등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요. 이어서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될 주요 경제 일정도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하지만 결국 5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아주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수 모두 정말 인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4.44%나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 역시 각각 3% 넘게 오르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죠. 근데 이번 반등의 성격을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반사적 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너무 세게 눌렀던 공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과도한 하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이 랠리를 이끌었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이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소식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완화시켰고요. 여기에 분기말을 맞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리밸런싱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을 든든하게 받쳐준 건 바로 튼튼한 거시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특히 3월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미국 경제 아직 괜찮구나 하는 신호를 줬고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죠. 실업률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막연했던 금리 인상 공포를 좀 덜어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에 다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별 기업 단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이 좀 복잡해져요. 일라이 릴리나 인텔처럼 M&A 같은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나이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리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지정학적 긴장과 중대한 물가 테스트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키를 칠 네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라면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들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역시 중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이냐 아니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협상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 자체도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이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렇게 강력한 군사행동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월요일까지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흘리는 이른바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업들의 생산 비용과 우리 가계의 부담을 동시에 늘려서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수, 어쩌면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일 수도 있는 금요일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로 가보시죠. 지금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3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무려 0.9%나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연간 상승률은 3.4%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이 CPI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공식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혹은 그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크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일에 공개될 FOMC 의사록에서도 자세히 다뤄질 연준의 딜레마로 이어지는데요. 한쪽에서는 고용이 너무 좋아서 경제가 뜨겁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다고 경고하는 상황.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데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정책적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델타 항공 같은 기업들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난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 이 숫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전망, 즉 가이던스입니다. 고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이번 주에 어떤 일정으로 펼쳐지는지 달력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경제 캘린더를 보면요. 월요일엔 ISM 서비스업 지표로 시작하고요. 수요일엔 FOMC 의사록이 나오죠. 연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금요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3월 CPI가 발표됩니다. 이날 나오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보시면 시장 분위기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나올 테니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정말 전쟁이라는 파도와 물가라는 파도,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